네, 허위범 특검이 드루킹이 지난 3월에 체포되기 직전에 숨겼던 USB를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USB에 담긴 문서 파일 중 상당수가 유의미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고 보고 분석 작업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이 USB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등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체포 직전에 숨겼던 USB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분석 중인 상황이고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알려져 있나요? 일단 이 분량이 상당히 어마어마합니다. 이 네. USB에 저장된 분량이 60GB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네. 그러니까 한 글자가 2바이트예요. 그리고 네. 1GB는 10억 바이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60GB라 그러면은 60 곱하기 10억 나누기 이 글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고 이걸 A4 용지로 출력했을 때는 모두 314만 장 분량이라 그래요. 네. 실로 어마어마한데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에 관해서 보도를 보면은 예. 김경수 지사와 이게 보안 메시지를 통해서 주고받은 내용, 예. 그다음에 이렇게 보고를 했던 댓글 작업, 뭐 부탁을 받았던 댓글 작업 이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만났던 일지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체포되기 직전에 이틀 전에 그러니까 3월 19일경에 드루킹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물증들이 전부 다 이게 압수가 될 것 같으니까는 이거를 전부 USB에 담아 가지고는 네. 경공모의 한 측근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소유를 하고 있으라 소지를 하고 있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경찰이고 특검이고 그렇게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네. 그동안은 이렇게 숨겨왔다가 왜 이제 와서 제출을 했는지 이 의도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피의자들이 검찰의 수사를 협조할 때는 이게 뭔가 수사를 협조를 함으로써 어차피 실체 진실에 다가오고 있으니까는 양형 단계에서 좀 감경을 받아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 드루킹은 상당히 치밀하고 정치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 만났던 일지를 전부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지금 314만 장 분량이나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해놓고 나중에 체포되기 직전에 USB에 담아놨던 것 같은데 아마도 향후 수사 방향에 따라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용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60GB짜리 USB를 확보했다면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을 텐데 분석을 어떻게 하고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특검 수사가 급진전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특검 수사 기간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지났단 말이에요. 예. 특검의 목표는 뭐였냐면 이 드루킹 드루킹 일당들이 얼마나 댓글 공작에 관여를 했는지, 예. 그다음에 정치권과의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가 목표였단 말이에요. 예. 이걸 알기 위해서 자금 추적하고 지금까지 확보된 USB 암호 회독을 했었는데 예. 그 분량이요. A4 용지로 쌓아 놓으면은 63빌딩 높이의 1만 배, 1만 어마어마하네요. 배 정도가 63 된다고 빌딩 1만 배요. 해요. 63빌딩 높이의 1만 배 정도. 아유. 거기다가 이번에 김경수 지사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USB가 확보가 됐으니까는 예. 확실히 앞으로 특검 수사에 어떤 동력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노회찬 의원이 별세하고 나서 특검 수사가 본류가 아닌 아류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냐, 표적 수사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비판론과 함께 특검의 책임론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예. 앞으로 특검에서는 어떤 자금 출처를 가지고 이 경공모 회원들이 연 10억이 되는 활동비를 썼는지 그다음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댓글 공작에 주력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일종의 전환점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분석을 마치면 김경수 지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바로 진행을 하게 될까요? 김경수 지사를 소환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네. 현직 도지사를 그냥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그냥 뭐 올 테면 와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네. 없단 말이에요. 예. 물증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될 텐데 그래서 지금 박상용 특검보도 아직 소환 일정은 조율되지 않고 있다 그러잖아요. 네.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증거는 확보가 됐어요. 그럼 이거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증거가 많은 만큼 이게 정리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예. 그래서 일종의 이게 퍼즐 맞추기인데 이것이 정리가 되면 이제 그때 가서 소환을 하게 되지 않을까. 소환은 한두 번으로 끝내려고 할 겁니다, 아마. 네. 일정 조율을 해서 아무튼 김경수 지사 소환이 되는 것까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일단 특검팀의 현재 상황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의미 있는 USB를 확보했다는 내용까지 전달을 해드리고요.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이제 전지현 변호사랑 한번 짚었던 내용이긴 한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장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재차 기각했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공모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지금 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정 변경이 달라진 게 없다는 거고 검찰에서는 이상하다. 예. 임종원 차장 USB에서 나온 자료뿐만 아니라 수천 개 파일까지 보강을 했는데 왜 소명이 안 된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영장이 기각이 될 때는 예. 그때는 이제 법원이 이미 제출한 410개 파일만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했으니까 네.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볼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됐었는데 예. 이번에는 그 임종원 차장의 USB 파일에서 이게 보고를 한 내역까지 나왔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보도가 맞다면 왜 기각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입니다. 네, 일단 이 임 전 차장 사무실의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가 되면서 오늘 추가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는데 유의미한 뭐 증거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유의미한 증거가 나와 있다는 보도는 없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똑같은 장소를 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는 거는 네. 그렇게 한 번 갔을 때, 두 번 갔을 때, 세 번 갔을 때 그때마다 이렇게 유의미한 증거 자료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실제 이렇게 압수수색을 실무를 담당하시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네. 제가 재판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검찰은 더 이상 뭐 찾을 게 있나 그래서 또 청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검찰이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으로 지금 타겟으로 삼았던 거는 사실 임종원 차장이 아니라 예. 같이 영장을 청구를 했던 양승태 대법원장이라든지 박병대 대법관, 그다음에 이규준 의원이나 김민수 심의관 같은 분들인데 네. 네 명은 다 기각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종원 차장이 고문으로 있는 투자회사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는데 네. 이미 검찰에서 이렇게 노렸던 검찰에서 처음에 예상을 했던 그 백업 복사해 가지고 갔던 문건 담긴 그 USB는 이미 압수를 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나 유의미한 자료를 또 이게 취득을 했을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듭니다. 네, 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되고 다시 기각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혹은 뭐 이번 사법농단을 지켜보는 국민들 마음은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협조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과연 협조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첫째로 있을 수 있고요. 또 둘째로 보면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입장에서는 계속 수사가 답보 상황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검찰은 그럼 수사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확보를 하고 정리를 함으로써 여기서 뭔가 이렇게 유의미한 어떤 법리적인 문제를 이렇게 발견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 자료가 있어야지 그거를 정리를 하고 법리적인 문제를 발견을 하는 네. 거잖아요. 예.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압수수색 영장은 90% 가까이 대부분 발부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기각하는 사유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임종원 차장 이분이 어떤 법원 행정처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위치가 그 기조실장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분이 어떤 실무자로서의 지위를 하는 입장엔 있을 수가 있는데 이분이 과연 지위를 해가지고는 판사의 사찰이라든지 어떤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에 관여를 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냐 검찰로서는 막막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 이렇게 막막할 것 같아요. 앞으로 진전이 없으면 그리고 또 오늘도 유의미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면 예. 이게 임종원 차장이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을 때 나만 영장이 발부가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면서 왜 나만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예. 이런 걸로 봐선 이분이 나중에 차후에라도 뭐 내선에서 꼬리 자르게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수사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네. 이게 또 당사자끼리 대질신문을 하면 또 다른 얘기를 할 거고 물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법적인 판단을 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법원에서 얼마나 협조를 해주는지에 따라서 이 수사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검찰이 어떻게 다가갈지 궁금한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직 시절에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완전히 파괴돼서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점들은 뭐 증거인멸 의혹이 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처음에 디가우징 됐다고 얘기를 네. 할 때는 이게 증거인멸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웠어요. 이게 예. 뭐 범죄가 있어야지 인멸을 했을 때 네. 증거 인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 볼 때 또 디가우징 자체도 이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뭐 임종원 차장의 USB에 보면은
이거를 재판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다는 문건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자료를 모두 백업을 해서 가져갔다는 거고 예. 임정원 차장 USB에 나와 있던 자료도 퇴임 후에 문건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법원 내부에서 이걸 협조를 한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원의 그런 특별조사위에서 밝혔던 13개 재판거래 의혹이 있는 그 내용 외에도 또 다른 재판들이 또 이번에 나왔다는 거거든요. 뭐 언론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양승태 대법원장이 어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례적으로 디가우징했던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는데 답답한 거는 어디까지나 다 의혹이라는 네. 거고 이게 예. 확실히 밝혀지기 위해서는 김영수 대법원장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왕 수사로 넘어갔으면은 최대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법원에서 계속 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동호반복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정황, 의혹, 나아가서 증거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사법농단 사태가 보도가 된 이후에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또 다른 정황인데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에게 접대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 이거는 또 이건 어떤 뭐냐면은 부산의 문무판사라는 분이 정모 씨라는 그 지역의 건설업자로부터 수차례 이렇게 접대를 받았대요. 예.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한 것 같은데 뭐 형사처벌을 받은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법원 내에서는 서면 경고 정도로 예. 끝났단 말이에요. 이게 예. 사실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거예요. 네. 근데 이후에 이 정모 건설업자 있죠. 접대를 했던 사람이 예. 조현우 전 경찰청장한테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는데 예. 여기에 이 문무 판사가 개입한 것 같다 이런 정황이 있다 이걸 법원 행정처에서 파악했다는 그런 문건이 나왔어요. 예. 근데 그 이어서 무슨 문건이 있냐면은 1심 재판부에서 이 사람이 무죄를 받았거든요. 정모 건설업자가. 근데 네. 2심 재판부도 제대로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끔 예. 변론 재개를 하고 변론 재개를 하고 몇 번 더 기일을 잡은 다음에 선고 기일을 좀 연기하는 게 좋겠다 이런 문건이 나왔어요. 근데 예. 예. 왜 이렇게 그런 법원 행정처에서 개입을 해가지고는 어떤 재판 개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묵과하고 재판 절차에 관여했는지를 보니까는 이것도 어디까지나 의혹입니다. 예, 예. 이 문무 판사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현기환 정무수석하고 이게 친한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맞춰보면은 예. 상고법원이 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어떤 그런 염원이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를 이제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뭔가 정치권과 이렇게 커넥션을 만들고 이렇게 교류를 할 필요가 있었고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법원 내부에 이런 문제를 덮고 넘어가면서 재판 절차에까지도 개입을 했다 지금 이런 정황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예, 뭐 사실이면 아주 심각한 내용이긴 한데요. 판사 스폰서 재판 개입 정황에 대한 내용까지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